최근 트랜스지방의 과다 섭취나 식품 첨가물 논란, 또 잇따른 급식 파동 등으로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면서 자식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더 이상 보건당국이나 기업의 양심에만 아이들의 건강을 맡겨둘 수는 없다며 엄마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맛있고 안전한 빵을 먹이겠다며 빵집을 직접 운영하는가 하면 아예 감시반을 만들어 식품위생 단속에 나서는 등 엄마들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아파트 단지가 몰려있는 상가 건물 안의 한 빵집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느 빵집과 다를 바 없지만 이곳은 두 가지 면에서 아주 특별한 빵집입니다. 이 빵집의 주인은 무려 32명. 평소에 지역의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안전한 먹거리와 우리 농산물 소비운동에 관심을 보여왔던 어머니 조합원들이 출자를 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살림하고 애들 키우는 데만도 바쁜 엄마들이 이렇게 직접 빵집을 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각종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는 빵에 어린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몸에 좋은 재료만을 엄선해 만든 빵을 먹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린, 이런 트랜스지방에 문제가 되는 마가린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넣어서 이제 빵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이제 자유로운 좀 안전한 그런 빵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이제 먹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 두 번째로 특이한 점은 재료에서의 차별성. 유기농 원료는 물론 우리밀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밀은 오랜 기간 저장시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유해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갓바은 우리밀로 만든 빵이 훨씬 더 신선하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밀 자급률이 0.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밀은 정말 한 달 이상 걸려서 오는 수입밀을 먹어요. 그럼 이제 건강에도 안 좋을 뿐더러 그래서 우리밀을 좀 더 이제 확산하는 어떤 엄마들이 우리밀을 써 빵을 만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웃에도 반응이 괜찮습니다. 좋은 재료만 사용하다 보니 가격이 싼 편은 아니지만 지난해 말 문을 연 이후 입소문을 듣고 온 손님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색소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첨가물 그리고 주재료라든지 이런 게 다 이제 친환경 제품으로 하고요. 두 아이를 둔 엄마인 김정숙 씨는 아이를 데리고 빵집에 오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됐습니다. 아이와 함께 빵을 사면서 우리밀의 우수성도 설명해주고 유해 첨가물이 들어있는 음식은 먹어선 안 된다는 잔소리도 합니다. 수입되는 과정에 농약을 수십 가지 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니? 굉장히 부작용이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속도 더부룩하고. 근데 우리밀 빵 먹으니까 소화 잘 되지. 7평 남짓한 반찬 가게의 부엌에서 조리사들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저녁에 판매할 음식을 준비하느라 한눈 팔 새가 없습니다. 반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유기농 자연재료. 농약도 안 하고 자연 그대로이기 때문에 좋겠고 여기서는 다 조미료 같은 거 안 넣잖아요. 그냥 뭐 간장, 기름도 햇미류로 하고 들기름 같은 거 그런 거만 넣어요. 이 가게는 8명의 주부들이 500만 원씩 각출해서 차렸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몸에 좋은 재료만으로 만든 반찬을 먹이고 싶은 욕구가 평범한 엄마들을 결코 쉽지 않은 비즈니스 세계에 뛰어들게 한 것입니다. 조리 방법도 튀김이나 볶음 이런 거보다는 쪄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원래 식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을 조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시작을 하게 되죠. 신선한 재료는 인근의 생활협동조합에서 공급을 받고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것은 생산지에서 직접 공수해 옵니다. 간장 종류, 고추장도 보면은 제가 사 먹어보니까 이렇게 마트에서 사 먹는 건 아주 달고 그런 게 있는데 달지도 않으면서 옛날 우리가 담아 먹던 그 된장 냄새 나면서 맛있어요.
더 많은 이웃의 어린이들에게 좋은 반찬을 먹이기 위해 인근의 학교와 어린이집 등 5곳에 급식도 제공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기농 도시락 사업도 구상 중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간식거리를 믿을 수 없어 엄마표 무공해 과자를 직접 만들어주겠다는 엄마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오늘은 트랜스 지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떡 케이크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 비타민이 듬뿍 든 유자 케이크와 단 호박 케이크. 이름만 들어도 맛과 건강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절로 듭니다. 맛있는 케이크를 만드는지만큼 중요한 것은 어떤 재료가 몸에 좋고 나쁜지를 가려내는 것. 오늘 설탕을 좀 해서 이 색깔이 좀 안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꿀로 하니까 되게 이쁘거든요. 10살 난 딸 혜빈이가 아토피로 2년여간 고생하면서 이 모임을 찾게 됐다는 김보연 씨. 지금은 거의 나았지만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일 수는 없기에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짜장면이나 자기가 먹고 싶다는 뭐 과자 이런 거 먹이면 그날 바로 또 막 긁고요. 또 눈 비비고 막 그러다가 풍욕하고 냉온욕하고 음식 다시 조심하면 일주일 정도 있으면 가라앉고 그런 걸 여러 번 본 뒤로 음식이 한 80%라는 걸 느끼고 그대로 시중 음식을 한 1년 반 동안 거의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일 때도 일단 떡 케이크 같은 거 주문해서 먹였는데 이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배혜진 씨도 간식을 직접 만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귀찮을까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니 그리 어렵지도 않고 건강에도 좋아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을 먹어보면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집에서 하게 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가루만 빻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때그때 쪄주기만 하면 되니까 유기농으로 일단 재료는 하고요. 그 다음에 간식은 될 수 있으면 뭐 쿠키를 거준다거나 그 다음에 지금 먹고 있는 이런 그 아무런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그 티밥 같은 거를 먹이고요. 28개월 된 아이의 엄마인 박환진 씨는 어린이들이 첨가물이 들어간 과자나 인스턴트 식품에 길들여지기 전에 자연요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귀뜸합니다. 자극적이지 않은데 의외로 잘 먹더라고요. 시중에 파는 것도 잘 먹기는 하는데 아직 거기에 맛이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런지 이런 떡을 좋아해서 자주 해주는데 잘 먹어요. 커버려면 입맛을 잡기가 힘드니까 얘가 아직 어리니까요. 지금 그런 걸 자주 해주면 나중에 그런 자극적인 음식은 좀 덜 찾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미리미리 좀 해주는 거예요. 어린이 건강을 위해 바른 먹거리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 모임은 지난해 4월부터 안전한 음식을 만들어 먹이자며 이러한 요리 광자를 매달 한 번씩 개최합니다. 지금은 한 6년쯤, 7년쯤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본인이 평범한 엄마였는데 아토피가 좋아지게 하고 평범한 엄마였는데 천식이 좋아지게 하고 그래서 이런 엄마들이 그 경험을 자기가 되게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옆에 분들하고 나누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다시 활동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 일단은 하루에 구청 보건위생과 사무실에서 위생 점검을 앞두고 회의가 한창입니다.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 기호식품을 점검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공무원은 단 1명, 나머진 모두 어머니 감시단 회원들입니다. 녹색 소비자 연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54명의 베테랑 주부들이 모여 어머니 명예식품 위생감시단을 창단한 것입니다. 인근 초등학교로 출동하자마자 엄마들은 문방구부터 찾습니다. 불량식품들이 자주 적발되는 곳이기에 유통기한부터 제품 성분까지 꼼꼼하게 살펴본 뒤 검사를 의뢰할 물품들도 수거합니다. 유통기한도 보고요. 성분 표시 같은 거 애기들 그리고 저희가 자주 안 보는 과자는 이렇게 지금처럼 수거해가지고 이렇게 검사 의뢰도 시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런 거 지금 보면은 거의 수입이고 비메이크 제품이고 막 알록달록하고 막 이렇잖아요. 얘들한테 해로운 성분이 그냥 보기에도 많아 보이기 때문에 가끔 요거를 이렇게 품목별로 저희가 수거를 해요. 문방구를 나선 뒤 향한 곳은 인근의 소규모 분식집. 파는 음식이 다양하기에 점검하는 시간도 그만큼 오래 걸립니다. 냉장고 안에 보관된 재료들의 상태와 포장 방법은 물론 식용유 교체 시기까지 하나하나 따집니다.
이것도 사오신 날짜 있잖아요. 이걸 쓰셔가지고 붙여놔요. 언제 사왔는지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건지 확인하시잖아요. 그죠? 자기 여기는 무슨 길을 써요? 저희는 저기 식용유 써요. 상일에 한번 가신다는데 조금 약간 자주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엄마들이 이 같은 감시를 한 지 올해로 벌써 3년째. 이젠 전문성도 커졌고 성과도 제법 있어 보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 점검 나갔을 때는 이 포장이 안 돼 있었어요. 다 오픈된 상태에서 먼지가 막 들어가고 그런 것도 있겠는데 저희가 점검한 그 뒤로 다 이렇게 포장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단속을 해야 할 곳이 너무 많은 공무원들의 입장에선 엄마들의 자원봉사가 큰 힘이 됩니다. 위생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사실은 8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업소가 2만 개 정도 돼요. 2만 개 정도 되는 업소를 저희들이 일일이 다 가서 점검하기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저희들이 정말 손에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도 미칠 수 있어서 엄마들의 눈부신 활약 덕분인지 송파구는 지난해 서울시의 위생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민관의 합동 점검이 효과를 거둔 좋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만큼 자식에 대한 사랑, 내 가족에 대한 사랑이 큰 분은 없겠지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식품 위생을 감시하는데 이거는 내 아이가 먹을 거다, 내 가족이 먹을 거다. 그런 입장에서 감시를 하면은 그보다 더 잘할 감시원은 있을 수 없겠지요. 먹거리와 관련된 공부를 하는 엄마들의 모임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건강권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 지키기와 생활 속 유해물질 추방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 모임은 요즘 주부 강사를 양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노하우를 자신만 알아서 될 것이 아니라 사회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식품 첨가물이 도대체 무언가, 또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왜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줘야지 되겠다. 이들 엄마들은 그동안 공부하면서 모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책도 출간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일단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변화를 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이제 급식 관련돼서도 지금 바꾸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움직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말없이 가정을 지키며 집안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우리 어머니들. 이제는 바깥 세상과 소통하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며 한 발씩 작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